때리는 건 아니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제가 울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번 순서부터는 송찬욱 정치부 기자 그리고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전 편집국장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최근 주말 도심에 이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죠. 현장을 찾았다가 태극기로 맞는 등 봉변을 당했습니다. 먼저 영상, 조금 전 영상 저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세요. 또 뭘 또 따가려고.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여기 왜 왔냐고 지금 약간 몸싸움이 저를 이제 몸을 세게 밀어서 배신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하세요. 질문 저한테 하세요.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심정 차장. 네. 유해 최고위원 저기 왜 갔답니까? 전날이 언제였냐면 지난주에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출당 조치를 결정한 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그날 그 친박단체들이 거의 뭐 약간 집중 집회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는데 저 자리에 유해 최고위원이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 해서 홀로 저렇게 가서 그런데 어쨌든 유해 최고위원은 그 친박단체 사람들에게는 홍준표 대표, 즉 박근혜 출당이란 조치를 이끈 홍준표 대표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일조한 배신자의 한 명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뭐 일부에서는 뭐 힘내라는 얘기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거친 그런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두고, 그러니까 유해 최고위원이 이 사과를 좀 받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변희재 씨가 또 받아쳤어요. 그렇죠. 이제 유해 최고위원은 심차자 얘기할 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면서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태극기가 폭력에 사용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유해 최고위원이 이제 태극기로 봉으로 맞았다는 그 행사는 대한애국당이 네. 개최한 행사입니다. 변희재 씨.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인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말 정치 더럽게 한다. 네. 저 글 내용을 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변희재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유해 최고위원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오면 대한애국당에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보는 시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을 걸 뻔하니 네. 나한테 전화했으면 오지 말라고 말렸을 거고 그래도 온다고 하게 되면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질서 요원들을 붙였을 텐데 네. 그러지도 않고 남의 당 행사에 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저렇게 왔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 더럽게 한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의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여해 이 최고위원은 좀 말의 수위도 좀 높을 때가 많고요. 돌발 행동을 많이 해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지난 13일에는 또 이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물을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했을까요? 자, 그때 당시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시죠. 삭발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왜 이런 건 보도가 안 돼요? 삭발하신 분도 계신데 왜 보도가 안 돼요? 삭발을 7명 했는데 집에 갈 이렇게 다 삭발을 하셨는데 보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언론이 왜 보도를 안 해요? 우리는 개돼지입니다. 우리는 개돼지이기 때문에
방송도 안 나오고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절대 촛불만 국민이 아닙니다. 태극기도 국민이고 촛불도 국민이고. 자, 유 최고위원 저렇게 울고 얻어맞고 뭐 이런 모습들을 왜 자꾸 저렇게 인터넷에 방송을 하는 겁니까? 심영구 차장. 저도 잘 왜 저렇게 하는지 굉장히 큰 제1야당의 어쨌든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이면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도 굉장히 큽니다. 그 많은 보수당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 집단지도 체제에서 의결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당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 어떤 품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텐데 저렇게 방송하는 것들을 보면은 과연 당원들이 환영해하는 보수당원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어쨌든 유해 최고위원 아직까지 그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를 단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서초갑 당협위원장입니다. 한국당의 서초갑 당협위원장. 지금 서초갑 의원이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이거든요. 이해운 대표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은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갑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존재감도 좀 과시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튀는 최고위원으로서 품위에는 약간 그 물음표가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유해 최고위원의 저런 돌발 행동. 방금 심정숙 차장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그 류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7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그 전까지 보면 사실상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이제 중앙당에서 맡았던 게 부대변인 정도 직책이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부대변인이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7월 전당대회가 그 탄핵 이후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좀 치러진 것도 있고, 이제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을 하다 보니까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좀 경선이 마이너리그가 된 상황에서 그 류해 최고위원이 좀 어떻게 볼까요? 좀 이변이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좀 정치적 입지를 좀 더 늘려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좀 입장도 좀 애매한 게 사실 류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반대하는 입장을 좀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홍준표 대표 측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고 또 반면에도 류해 최고위원은 본인 아니다 나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또 가교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양쪽에서 또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어서 좀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발 발언을 일삼는 유여해 최고위원을 제동하는 사람은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유여해 최고위원의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토론해 주겠나?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버액션하면 안 됩니다. 자, 홍준표 대표조차도 저렇게 말리는데 저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걸 보면 유해 대표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어떤 정치적인 뜻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돌발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때도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를 갑자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돌발적으로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정치적 상황인데 류해 최고위원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만 하니까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최고위원회의 하루 영상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다른 날에도 그 류해 최고위원이 얘기하면 좀 홍 대표가 좀 제지를 하고 말 그만 좀 해라.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정치 경험도 짧은데 좀 더 입지를 넓히려다 보니까 이런 돌발 행동이 많이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도 사실 말하면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너무 오버액션하지 말라. 아하. 그럼 기자들이 안 써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네. 홍 대표가 보기에도 좀 유해 최고위원이 너무 이렇게 좀 막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유해 최고위원의 저런 행동은 결국 자유한국당의 전체적인 어떤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별로 당에도 도움되는 행동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는 건 아니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힘내라는 얘기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거친 그런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두고, 그러니까 유해 최고위원이 이 사과를 좀 받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변희재 씨가 또 받아쳤어요. 그렇죠. 이제 유효의 최고위원은 심사조차 얘기할 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면서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태극기가 폭력에 사용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유효의 최고위원이 이제 태극기로 봉으로 맞았다는 그 행사는 대한애국당이 네. 개최한 행사입니다. 변희재 씨,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인데 이런 네. 글을 올렸어요. 정말 정치 더럽게 한다. 네. 저 글 내용을 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약간 몸싸움이 저를 이제 몸을 세게 밀어서 배신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하세요. 질문 저한테 하세요.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심정 차장. 네. 유해 최고위원 저기 왜 갔답니까? 전날이 언제였냐면 지난주에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출당 조치를 결정한 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그날 그 친박단체들이 거의 뭐 약간 집중 집회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그 요구하는 집회를 했는데 저 자리에 유해 최고위원이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 해서 홀로 저렇게 가서 그런데 어쨌든 유해 최고위원은 그 친박단체 사람들에게는 홍준표 대표, 즉 박근혜 출당이란 조치를 이끈 홍준표 대표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일조한 배신자의 한 명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 자리... 자, 이번 순서부터는 송찬욱 정치부 기자 그리고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전 편집국장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최근 주말 도심에 이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죠. 현장을 찾았다가 태극기로 맞는 등 봉변을 당했습니다. 먼저 영상, 조금 전 영상 저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세요. 또 뭘 또 부탁하려고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여기 왜 왔냐고.